노는 게 좋은 새 여자의 팟캐스트 놀고놀 78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콩이고요. 하는 것을 좋아하는 김양치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 초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롱님은 가을입니까? 가을 타시나요? 그런가 봐요. 아니면 뭐 번아웃? 그런가? 번아웃인가? 저희가 올해 야근을 그렇게 하시더니. 그러니까요. 우리 녹음이 거의 한 달 넘게 밀렸는데 이렇게 된 원인이 9월에 원래 저희 녹음일이 잡혀 있었는데 회사에 급하게 해야 할 업무가 생겨서 네. 주말 근무를 하게 되는 바람에 어, 이렇게까지 세상에. 이제 그렇죠. 녹음이 밀린 거예요. 한 번 밀리고 나니까 또 개인 사정들이 다 잘 안 맞아가지고 그냥 그 주에 야근을 했다기보다는 되게 죽음의 어떤 기간을 보내시지 않았나요? 맞아요. 9월 한 달 동안 정시 퇴근한 날이 한 5번밖에 없고 어이구. 오, 맙소사. 토일 주말 근무도 하고 하루는 정말 꼴딱 밤도 새고 거의 2-3시에 들어가고 뭐 2-3시 안 들어가면 뭐 9시에 들어가고 그렇게 9월을 내내 보냈어요. 아이고.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저 못할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저는 진짜 제가 야근을 이제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면 하더라고요. 안 돼. 이런 자세 좋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 팀이 다 같이 막 하는 거여서 맞아요.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 하면 못하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막 현타도 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팀원들끼리 같이 만들어가는 거여서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으쌰으쌰 하면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인가 나 요새 너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정말. 저는 되게 건강적으로 힘든 시기였어요. 저희 녹음 안 하는 동안에 제가 원래 목은 잘 안 아프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기침이 막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그 기침이 뭔가 후반부로 가니까 이거 기관지염인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비인후과 가니까 기관지염이라고 해서 약을 먹다가 이게 또 안 낫는 거예요. 기관지나 후두나 그쪽이 약이 잘 안 듣는데요. 그렇더라고요. 네, 저도 그때 후두염으로 되게 오래 고생을 해서 막 온갖 데를 다 검색을 해봤는데 약이 잘 침투를 못해서 그걸 염증을 잘 못 잡아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느낌이 왔어요. 이거 천식이 됐구나.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제 그 숨 쉴 때 소리가 난다거나 막 그런 것들이 호흡이 힘들어진다거나. 그래서 이제 또 내과에 갔더니 천식이 되게 심해졌다고 해가지고 스테로이드 흡입제를 써야 되거든요. 꾸준히 쓰면 치료가 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라고 하면 되게 저도 거부감이 드는데 이게 기관지 표면에 붙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먹는 약처럼 몸에 막 흡수가 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싫더라도 차라리 이걸 쓰고 빨리 낫는 게 더 낫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거를 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써야 된대요? 그냥 좀 괜찮아질 때까지 쭉 쓰래요. 오래 써야 되네. 횟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열 때 딸깍 소리 나고 흡입할 때도 딸깍 소리 나고 해서 이렇게 딱 닫으면 횟수 차감이 돼요. 저는 140회인가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어요. 무서운데? 왜요? 이렇게 많이 내가 써야 돼? 뭐 이런 140번이나 써야 돼?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예전에도 100회짜리인가 그런 걸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중간에 멈추지 말고 쭉 쓰라고 했는데 제가 그거 쓰면 좀 뭔가 좀 안 좋아가지고 중간에 멈추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걔는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았던 애고 근데 얘는 괜찮아지면 멈췄다가 또 만약에 안 좋아진다 싶으면 그때 다시 좀 쓰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쓰고 있고 그런 와중에 제가 유튜브를 사실 그렇게 열심히 보지는 않고 저는 구독을 하는 계정이 대체로 뭐 음악 계정?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앨범으로 잘 안 나오는 하우스 음악, DJ들 음악 이런 거 틀어주는 계정들만 조금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에 막 그 오사카 아저씨 막 이야기하고 있을 때도 나는 저렇게 좀 딱 좋아지는 유튜버가 없네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최근에 좀 그런 사람이 생겼어요. 양치님 피지컬백 시즌 1 보셨죠? 네, 봤습니다. 거기에 홍범석 씨라고 누구였을까요? 되게 기대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강철 부대 뭐 이런 데도 나오고 좀 나름 유명한 사람이어가지고 되게 기대를 받았는데 공 뺏기 게임에서 좀 어이없이 탈락했어요. 그래서 많이들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시즌2에 이제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즌2 때 알았어요. 1에 나왔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근데 시즌2에서 결국 준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준우승도 너무 아깝게 준우승을 한 게 3전 2승제였거든요. 근데 결국은 1대1 돼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게임까지 갔었는데 거기서 이분이 무릎이 꺾였어. 그래서 그 인대파열 뭐 이런 게 좀 생겨가지고 네. 그래서 졌어요. 되게 아쉽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저 사람 엄청 정직하고 뭔가 되게 똑바른 사람이구나 그런 이미지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우연히 그 심으뜸 씨 네. 있잖아요. 그분도 피지컬 100 시즌 1에 나왔었던 분인데 그분이랑 둘이 런닝하는 영상 같은 걸 봤는데 둘 다 너무 몸이 이렇게 길쭉길쭉하고 예쁘고 이렇게 런닝하기 전에 동적 스트레칭 이런 거 하는 영상인데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지금 그분 유튜브를 구독하고 거의 안 본 영상이 없어. 다 봤어. 오, 그 정도로. 너무 제가 되게 좀 그 요란한 영상 싫은데 이분이 엄청 차분하고 그냥 약간 노잼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되게 정직하고 되게 정적이긴 한데 운동을 정말 좋아하시고 몸이 너무 좋고 운동을 실제로 잘 하고 그래서 이분의 영상을 좀 많이 보다가 이분이 하이록스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게 뭔가요? 크로스핏은 다들 아시죠? 네. 대충. 크로스핏도 엄청 고강도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크로스핏은 되게 여러 가지 조합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하이록스는 좀 그런 고강도 운동 대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1km 뛰고 뭔가 하고 1km 뛰고 뭔가 하고 이거를 8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스키 타는 거 이렇게 줄 땡기는 거 몇 미터, 그 다음에 로잉이라고 해서 이렇게 노젓는 것 같은 것도 몇 미터. 월 실제로 노를 젓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구를 네. 쓰는 거죠. 기구를 써서 그게 몇 미터 딱 채워지면 이제 그 다음 코스로 나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버피로 이렇게 간다거나 아니면 목 위에 엄청 무거운 샌드백 같은 걸 올리고 런지 자세로 앞으로 간다거나 그런 되게 고강도 운동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707 부대 출신이어서 강철 부대도 찍고 하셨던 건데 특전사 출신 후배분이랑 같이 이제 더블전, 남성 더블전을 출전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1등 하시고 아시아전에서 아시아 신기록 세우고 그 다음에 프랑스 니스에서 열렸던 세계 대회에도 나가서 거기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좀 막 치이고 이러느라고 평소 기록보다 훨씬 낮게 나오면서 그렇게 상위권에 올라가진 못했지만 뭐 그래도 잘한 편이었고 아마 아시아 쪽에서는 그때도 1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막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 할 수 없는 체력임을 진짜 맞아. 와 저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나는 생각이. 체력이 좋았으면 하고 싶겠지만 이미 이제 뭐 좀 타고난 체력도 안 좋기도 하고 나이도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난 체력이 좋아도 못할 것 같아.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 나 너무 하고 싶었어. 진짜? 그 되게 건강한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뭔가 그 활기와 저도 약간 극한까지 가는 그런 거에 대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로망이 있나요? 약간 그렇게 해보고 싶어. 하지만 그걸 보면서 어쨌거나 하이록스 같이 뭐 고강도 운동은 꿈도 꾸지 않지만 운동에 대한 자극이 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운동에 대한 자극이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심폐지구력이 너무 안 좋아서 뛰는 걸 잘 못하니까 저희 PT 선생님이 인터벌로 하는 거 있잖아요. 2분 걷고 2분 뛰고 2분 걷고 2분 뛰고 이걸 하라고 하셔가지고 집 근처 공원에 가가지고 되게 조그만 트랙이 있는데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틀에 한 번, 좀 힘들면 3일에 한 번 정도 매번 저녁에 나가가지고 그걸 하는데 제가 추석 연휴 때 이제 고향에 가면서 그때도 운동화랑 다 챙겨갔어요. 와 대단한데. 약간 뭔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했어요. 뛰다가 그 다음날부터 허벅지가 너무 아파가지고 허벅지가?
그 허벅지가 근육이 놀랐나? 사실은 제가 6월 달에 다리 한번 접질렀잖아요. 그때 그 발목만 다친 게 아니라 허벅지 쪽 햄스트링이랑 다 다쳤었나 보더라고요. 그 이후로 힘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오래 앉았다 일어나면은 햄스트링이 너무 땡겨가지고 좀 이렇게 살짝살짝 풀어줘야 걸을 수 있고 약간 그런 증상이 생겼는데 그런 상태에서 제가 운동을 하니까 더 안 좋아졌나 봐요. 그래서 딱 발을 디딜 때 통증이 생겨서 못 걷겠는데 그 정도로? 예. 근데 웃긴 거는 바깥쪽 근육은 아무리 만져도 아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언니가 너 그거 디스크일 수도 있다고 어이구. 엄청 겁줬는데 디스크라고 하기에는 안 되는 자세가 없어. 원래 디스크 때는 뭐 다리 누워서 다리 드는 게 안 된다거나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다 돼. 다 되는데 걸을 때만 아파요.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를 갔죠. 정형외과에서도 이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하니까 뭐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또 염증도 눈에 띄게 딱 보이지는 않고 해가지고 도수 치료를 이제 권하셔서 도수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고관절이 너무 안 좋다고. 근데 저는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좀 안 좋았어요. 걷다가 잘 아프기도 했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나 봐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부종도 되게 심하고 그래서 누르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아파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한 달 정도 지금 받고 있는데 걸을 때 통증이 좀 없어졌다가 최근에 또 왜 뭔가 그러지? 이렇게 딱 움직이려는 순간에 허벅지 되게 안쪽 속근육에서 갑자기 또 찢어지는 느낌이 나면서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 뭔가 근육에 대한 상처가 생겼든 염증이 생겼든 이렇게 낫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기관지염도 잘 안 낫고 다리도 잘 안 나아지고 기관지염 걸리기 전에 외이도염이 한 달이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의 이 왼쪽이 전반적으로 계속 안 좋은 상태예요. 근데 뭐 안 좋을 땐 진짜 한쪽이 그렇게 어. 안 좋아지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뭐 왼쪽 귀, 뭐 왼쪽 팔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안 좋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왼쪽도 견갑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 운동할 때 PT쌤이 거기 되게 신경 쓰거든요. 전반적으로 한쪽이 완전히 지금 총체적 난국이고 그래서 하체 운동은 이제 완전히 그냥 멈췄어요. PT 선생님도 처음에는 어떻게 좀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 조금씩 하려고 하셨는데 그것도 살짝 무리가 가는 것 같아가지고 완전 멈추고 상체 운동만 하기로 했고 그래서 되게 거의 6월부터 지금 올해 하반기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그런 상태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하소연을 좀 많이 하긴 했지만 그 홍범성님의 유튜브가 재밌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요새 제가 너무 의욕이 없고 뭔가 좀 무기력하고 좀 그런데 그 영상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남편한테 그랬어요. 정말 건강한 채널이라고. 그러니까 유튜브에 되게 자극적이고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좋은 영향을 받는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몽찬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몽찬 3에 발탁돼가지고 축구하다가 또 반대쪽 다리 있는데 봐요. 되게 속상했던 게 바로 엊그저께 서울에서 하이록스 대회가 열렸어요. 그거를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계셨는데 한 2, 3주 놔두고 그 몽찬 촬영하다가 되게 질이 나쁜 잔디밭에서 뛰시다가 무릎이 돌아가면서 너무 아프. 수술하시고 속상하다. 못 나가셨어요. 아이고. 정말 너무너무 속상함. 진짜 내가 눈물 날 것 같은. 아무튼 좋은 채널입니다, 여러분. 다 봐야 되겠구만. 네, 맞아. 보십시오. 저희가 오랜만에 하면서 좀 놓친 뭐라고 해야 되지? 근황들? 놓친 컨텐츠들? 뭐 이런 얘기하고 것들 많잖아요. 싶었는데 놓쳐버린 가장 큰 녹음이 건 이제 밀리면서. 놓친 건 아니지만 우리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 타신 거. 그게 먼저인가요? 와, 진짜 대박 와, 사건이었죠. 저 진짜 모르고 있다가 두 분 카톡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이러면서 정말 놀랐어요. 아무도 생각 못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저희 그 민음사 유튜브 맞아요. 분들이 해외 문학팀이 모여가지고 준비하고 그 해마다 있다가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 작년도 그 보고 그랬었는데 이제 해외 문학
발표할 때 맞춰서 라이브 하시면서 서로 누가 될 것 같다, 뭐 노벨 문학상 의미나 뭐 이런 거 했는데 진짜 해외 문학팀에 세 분이서 모여서 이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사우스 코리아 한강이 나와서 정말 정말 누구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할 수가 없었을 진짜. 것 같아요. 맞아. 사람들 소리 지르고 막 소름 끼쳐하고 막 이런 반응들 보는 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야근하다가 친구 카톡으로 알게 됐는데 진짜 소름 돋더라고요. 진짜 너무 대단한 일 같아요. 지금은 이미 너무 밝혀져서 한강 작가님이 독립서점을 운영을 하고 계셨고 초롱님이 거기서 일하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와, 덕분에 노벨 덕분에 문학상 수상자의 지인이야. 여기서 우린 알 수 있는 건 그 케빈 베이컨의 법칙. 그게 그게 무엇이지? 뭐예요? 6다리만 건너면 아, 모든 사람이 전쟁이가 다 안다고. 이런 식으로 한강 작가님 덕에 우리 아는 사람 되게 많이 사람 생겼어. 생겼어. 그러니까 와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덕분에 와보셨잖아요, 한강 서점에. 작가님 서점에서 책을 산 사람이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작가님은 알리고 싶지 않아 하셨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다 알아버린. 그러니까요. 정말 책이 많이 팔려가지고 한강 작가님 책의 판매 액수가 2023년 미음사 매출을 넘어섰다는 소문을 그래요? 들었습니다. 와우. 왜 엄청나다. 예스이사나 교보문고 이런 데 보면 출판 지수 뭐 이런 게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출판 얼마나 판매됐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한강 작가님 책이 막 몇백만 부 이렇게 찍히는 거 보면서 진짜 그리고 뒤에 몇 세 찍잖아요. 막 그것도 엄청난 100단위 세가 나오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것도 되게 단시간에 그렇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아서 보더라고요. 저만 해도 이제 10월에 생일을 맞은 친구가 그럼 한강 작가님 책 선물로 줘라고 해서 그거 보내주기도 하고 어머니께서 읽어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또 그 집에도 광주 집에도 보내고 해서 많이 사서 보냈습니다. 어떤 걸로 사서 보내셨나요? 친구한테는 그 대표작인 거 소년이 온다랑 작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채식주의자 이렇게 보냈고 어머니는 이제 광주 분이시니까 저 소년이 온다는 원래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 소년이 온다 있는데 보내줄까 했는데 그거는 너무 못 읽을 것 같다. 작별하지 않는다도 4.3 쪽이어가지고 현대사에 관련된 건 못 읽을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채식주의자 보내드렸고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같은 마음입니다. 소년이 온다 못 읽겠어요. 좀 힘들었어요. 저는 보면서. 네. 양치님은 읽으셨고 야콩님은 아직 안 읽으셨나요? 못 읽을 것 같아요. 보면서 근데 어려운 작품은 아니어가지고 가장 대중적인 작품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접할 때는 소년이 온다가 좋지 않을까. 오히려 채식주의자 쪽은 좀 더 호불호가 많이 갈려 문학적인 현대문학적인 느낌이 있어서 약간 불쾌한 부분을 자극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현대문학이나 현대예술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못 버틸 것 같아가지고 보진 않았거든요. 사실 저는 채식주의자는 읽었는데 만약에 어머니가 한강 작가 책을 읽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 채식주의자 못 보낼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지금 그래서 양치님이 어머니께 채식주의자를 보내드렸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길래. 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도 뭐 그게 낫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알고 보시면은 오히려 좀 괜찮으실 수도 있죠. 저도 사실 그 채식주의자가 좋지는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 뭐 상을 받았고 화제가 됐고 이거는 알겠는데 좀 저의 취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그래서 저는 채식주의자 이후로 한강 작가님 책을 특히 소년이 온다는 이제 막 5.18 이야기 못 보겠어서 좀 그런 것 때문에 안 보고 있다가 보니까 시집도 있고 네, 하셔가지고 시집을 한 번 더 읽어볼까 싶기도 하고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 타가지고 약간 해외에도 우리나라 문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알리게 된 것 같고 노벨상 발표 뒤에 해외에 무슨 도서전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 한국 부스들이 되게 많은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많이 묻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언제 그 그러니까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작품을 원서로 읽어보고 그러니까요. 정말 너무 좋은 기회가 아니에요. 정말 일주일간 되게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최근에는 그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맞아요. 있잖아요. 물가나 뭐 정치나 여러 가지 세계사나 음. 대체로 어두운 사건들이 많은 와중에 되게 한 줄기 빛 같은 아, 소식이었습니다. 네, 참 기쁜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한강 작가님 노벨 수상 전에 흑백 요리사가 이제 붐이었죠. 아, 사실. 네. 한국을 휩쓸었죠. 저희가 이것도 팟캐 때 우리 이거 와, 이야기해야 된다 막 그러고 얘기해서 막 있었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이미 한 차례 붐이 좀 다 끝났어. 다 지나가 버렸어. 네, 지나가 버렸어요. 정말 재밌게 보긴 했거든요. 재밌었어요. 그 넷플릭스 예능 끝까지 잘 못 보고 있었는데 끝까지 완주한 예능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근데 뒷부분 약간 아쉽긴 맞아요. 한데 맞아. 정말 재밌게 봐서 계속 나오자마자 실시간으로 달렸던 예능이에요. 저도 사실 흑백 요리사를 회사 팀장님이 저거 봐야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약간 일 때문에 예능을 더 챙겨보죠. 봐야 한다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제목이나 이런 게 막 땡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금요일 저녁에 보기 시작했는데 사실 토요일 아침에 경주에 일찍 가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흑백 요리사를 뒤늦게 늦은 시간에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딱 그 처음 4화 공개됐을 때. 끊을 수 없는데. 근데 그 첫 4화가 진짜 잘 만들었잖아요. 오, 진짜. 앞에 앞서 공개됐던 4화가 그래서 진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묘한 시점에 또 화가 넘어가. 맞아. 그리고 되게 무대 연출이며 모든 것들이 다 너무 완벽하게 잘 짜여진 그 예능이었어가지고 그냥 끊지 못하고 새벽까지 보고 잠을 덜 자고 저는 사실 일단은. 좀 안 땡겼거든요. 음, 근데 두 나도. 분이 이제 막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원래 요리 경연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항상 재밌는 거 없나 이렇게 하이에나처럼 찾아다니고 계셔가지고 엄마 흑백 요리사 재밌대요. 빨리 보세요 했더니 이미 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주변에 보는 사람들마다 재밌다고 해가지고 저는 2주차 이제 공개됐을 시점에 봤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2주차까지도 다 재밌었거든요. 안 쉬고 거의 달렸죠. 맞아. 남편이랑. 2주차까지는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3주차에 좀 이상한 미션 때문에 맞아요. 조금 화나는 지점이 있었고 마지막 주는 조금 그러니까 초롱님이랑 이제 오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서바이벌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인가 문제점. 싶으면서 참가자들이 탈락을 하면서 응원하는 사람도 떨어지면서 좀 기운이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 같이 다양한 캐릭터가 모여 있을 때 나오는 그런 시너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몇몇 사람들은 줄어들다 보니까 좀 맞아요. 서바이벌 후반부는 좀 그 힘이 떨어지죠 많이. 맞아요. 저는 그 결승전과 준결승전을 오히려 바꿨으면 어떨까. 결승전의 대결을 오히려 한 8명 남아있을 때 하고 저는 한 5명이 결승전 올라가서 무한 그것도 요리 지옥을 괜찮다. 거기서 했었으면 오히려 팬들도 더 많이 남아있고 좋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갑자기 사람들을 약간 분노 포인트를 누른 네. 레스토랑 미션에서 방출하는 그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제가 초반에 그 요리 경연을 보면서 전에 있었던 뭐 마슈코나 이런 데서 약간 그 고든 램지의 영향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 악평, 독설 이런 걸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너무 그 요리사 한 분 한 분에 대한 존중이 느껴져가지고 되게 좋은 예능이라고 보다가 갑자기 그 방출에서 이상한 갑자기. 특히 안유석 명장님 같은 경우에 나중에 썰을 푸셨는데 그 한밤중에 재료를 구해야 맞아. 되는데 그분은 서울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는 연고가 것도 전 없고. 너무 없어서 그래서 원래는 초밥이 주특기지만 재료를 구할 수 없어서 텐동으로 갔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게 갑자기 방출시킬 거면 뭔가 베네핏을 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안 줘가지고 맞아.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렇게 방출됐으면 그 3명한테 진짜 확실한 베네핏이라도 줬었어야 했는데 너무 불리했어. 그리고 약간 너무 무리하게 짠 일정 같았어요. 밤을 거의 3시고 그죠. 그분들은 심지어 50대고 막 이런데 네. 50대에 밤새면 여기 수명 확 끼고 치매 발병 확률 올라가고 그래서 저렇게까지 이제 일정을 잡았어야 되나 싶은 부분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막판이 좀 아쉽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런저런 인터뷰 같은 걸 보니까 안성재 셰프님이나 뭐 백종원 씨나 되게 그 제작진이랑
이 프로그램이 셰프분들을 너무 안 좋게 보이지 않게 하는 거나 무조건 이 프로그램은 요식업에 도움이 돼야 된다. 막 이런 기조를 확실하게 세우고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셨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거를 이 시청자들이 잘 느끼지 않았나 맞아요. 싶어요. 덕분에 이제 요리사분들이 다시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좀 알려지게 되기도 하고 가게들도 잘 더, 되고. 많이 가게 되고 좋은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몰랐어요. 요식업계가 엄청 침체되어 있었다는 음. 거를. 물론 코로나 시기에 되게 좀 다 힘들었지만 다들 입을 모아서 요식업계에 너무 침체돼 있었는데 이번에 흑백요리사가 도움이 됐다라고 말을 해서 아, 이렇게 어렵다는 사실조차 우리가 모를 정도로 약간 관심에서 멀어진 세계였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정지선 셰프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세 보이는 이미지나 또 사장님 귀는 당나귀기 네. 거기 출연하면서 오히려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진 면이 있었나 그게 보더라고요. 뭐죠? KBS, ETV에서 하는 예능인데 음. 약간 그 어떤 뭐 다양한 분야의 사장님, 그러니까 대표가 나오고 그 대표가 자기의 그 회사나 업장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솔루션은 아니고 그 VTR 영상을 같이 보고 그냥 나 혼산 막 이런 맞아요. 것처럼. 근데 보다가 이제 같이 거기에 출연한 대표들이랑 뭐 패널들이 보다가 아 저건 아니지 하면서 막 무슨 버튼을 눌러요. 아 저건 아니다. 막 이렇게 그런 식의 프로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지선 셰프님이 좀 까다롭고 맞아요. 애들한테 좀 그 엄격하게 대하고 막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주방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는 사람 중에서는 그걸 되게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그냥 뭐 예능인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정도로 셰프라고 생각을 안 해준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 흑백 요리사 때문에 이미지를 많이 회복을 했고, 그래서 유튜브를 최근에 시작을 하셨는데 그 유튜브 하면서 이제 흑백 요리사 리뷰하시고 본인의 요리 이야기도 하시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정지현 셰프님이 그 리뷰하는 거 봤는데 저도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당나귀에서 몇 번 봤었는데 되게 강하신 분이구나, 센 분이구나라는 이미지가 있었고 좀 차갑고 그러신 느낌이었는데 이 흑백요리사랑 그 리뷰하시는 거 보면서 그런 면만 있진 않으시구나. 그리고 흑백요리사에서 요리사분들이 진짜 다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정말 요리를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거에 정말 몰두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잖아요. 아무튼 잘하는 사람들 보는 건 다 좋은 것 재밌어요. 같아요. 너무 실력 좋아. 있는 거 보는 거. 맞아요. 실질적인 우승자는 그 나폴리 마피아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우승자는 에드워드야. 애들이 그분 너무 맞아요. 귀여우시고 실제로 나중에 인터뷰 같은 데 나온 거 보면 마피아는 좀 진지해가지고 재미가 맞아, 없어. 맞아. 진짜 근데 에드워드는 진짜. 재밌더라고. 진중하시더라고요, 그분. 근데 그 두부 그 무한 요리 대결할 때 진짜 그거 에드워드 근데, 님이 너무 그 생각의 전환이나 이 발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후반부에 진짜 재밌었던 룰은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무한 요리지요. 무한 요리지요. 한 가지 음식 소재 하나로 다양한 네. 변주를 주는 그건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재밌어서 결승 후보 맨 처음에 뽑았던 그게 좀 다 희석돼 버렸어. 맞아. 네. 그리고 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에드워드 셰프가 처음 시작을 스프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디저트로 끝냈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코스 요리였다. 이렇게 나온 해석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대단하셔 진짜. 전 두부 좋아하는 편이라 거기에 나오는 것들 다 먹어보고 싶어요. 나도 나 다 먹어보고 싶어 진짜. 그러니까 나도. 보면서 저 약간 초딩 입맛이라 이렇게 가리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사람들이 진짜 맛있겠다 막 이러는데 저는 소재만 보고 이제 요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떠나서 이제 재료만 보고 그냥 난 못 먹어 막 이런 음식들이 많았는데 두부 요리들은 참 다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흑백 요리사 이후에 사람들이 막 집에서 요리해보고 거기 나왔던 재료들 똑같이 사가지고 해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제가 하고 싶진 않고 저도요. 남이 해주는 거 먹고 싶어요. 나도 해준 거 먹고 싶어.
저는 그 두 심사위원을 너무 잘 뽑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정말 좋은 조합이었죠. 너무 좋은 조합이었어. 두 분이 다 딱 맞는 말? 그러니까 각각의 가치관과 그 기준에 맞춰서 심사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너무 재밌고 둘의 기준이 달라가지고 서로 이제 부딪히는 장면도 너무 재밌었고 그렇죠. 그 갈등이 올바른 갈등이었다고 맞아. 느껴졌어요. 되게 이게 그냥 억지로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저렇게 서로의 의견을 나눠야 되는 거구나 이런 그쵸. 생각도 들고 다 매력적인 분들이었어 나온 분들이. 맞아. 출연진들의 매력이 다 각각의 다른 매력을 갖고 있으셔서 그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거 봤어요? 그 더빙한 거 봤어요? 더빙한 거 엄청 더빙? 화제가 돼가지고 그 각국 언어로 더빙이 돼서 나갔는데 일본판을 보면 그냥 애니메이션 못 갑자기 봤어요, 안 봤어요. 양진이? 네. 일본판 진짜 웃겨요. 갑자기 그 요리 서바 애니메이션이 그래 요리왕 비룡 막 이런 맞아. 근데 보니까 약간 뭐랄까 번역을 너무 좀 압축해서 한 것 같은 면이 많이 있기는 한데 일단 다 성우 톤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보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찾아서 웃긴다. 보세요. 웃겨요. 사람들이 각국 언어판으로 막 이렇게 올리고 하는데 역시 제일 웃긴 거는 백종원 선생님. 궁금하다. 웃겼습니다. 재밌었어요. 이어지는 70화 2부에서는 양치가 소개하는 예능 스테이지 파이터 이야기가 계속됩니다.